안녕하세요. 톨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몇 년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미니멀리즘 라이프 스타일. 한 번쯤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직접 실천하고 계신 분들 분명히 있을 건데요. 한마디로 최소한의 물건으로 보다 간결하고 단순한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근데 만약 이 미니멀한 삶에서 더 나아가서 아예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은 무소유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을까요? 심지어 이들이 아예 한 곳에 모여서 마을을 꾸리고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 일본에서 생겨난 한 모임이 있습니다. 행복의 야마기시 모임이란 건데 이 모임은 일본 26개 지역에서 마을을 구성하여 살고 있는 단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호주, 스위스, 태국, 브라질, 그리고 한국에도 그 지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모여 사는 곳을 야마기시 마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농업이나 목축업을 하면서 생활을 꾸리고 유토피아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죠. 좀 더 살펴볼까요?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런 문구가 눈에 띕니다. 이상사회를 목표로 하는 실천 커뮤니티. 이들이 말하는 이상사회란 기본적으로 무소유의 모든 것을 공유하는 공동체 생활입니다. 주민들은 당연히 사유재산을 가질 수 없겠죠. 공동농장에서 벌어들인 수익 역시 공동의 소유입니다. 이들은 재산을 지키는 것 때문에 사람들끼리 서로 다툼이 일어난다고 여기는데요. 그래서 이 마을은 모든 자원을 사이좋게 공유하고 계급과 차별 없이 살아가자는 취지입니다. 약간 공산주의와 비슷한 이념 같기도 한데요. 공산주의는 국가가 모든 것을 소유하고 배분하는 대신 이곳에는 아예 지도자가 없는 게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지난 1990년대 초반, 일본의 방송국이 최초로 야마기시 모임에 대해서 보도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명함이 드러났습니다. 근데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 야마기시 모임은 그저 무소유라는 허울 좋은 말을 핑계로 사람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아침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중노동에 시달렸지만 식사는 하루에 2끼에 그쳤습니다. 게다가 이곳 구성원들은 집회는 물론이고 동전 하나조차 소유하는 것도 금지되었죠. 만약 발각될 경우에는 강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모습이 방송을 탄 뒤 야마기시 모임은 사이비 마을이라는 오명을 안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사회로부터 맹렬한 비난을 받기 시작했죠. 근데 이것도 잠깐이었어요. 왜냐하면 마을 자체가 워낙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기도 했고 사실 이 모임을 해산시킬 이 법적인 근거도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세간의 관심은 점점 더 사그라들고 있었는데 그 후 20년이 지난 2016년 한 권의 책이 출간되며 일본 사회는 다시 한번 떠들썩해졌습니다. 타카다 카야라는 여성이 발간한 만화 에세이 사이비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라는 건데 타카다 씨는 야마기시 마을에서 태어나 만 19세의 나이까지 그곳에서 자란 당사자입니다. 부모님이 야마기시 모임 내에서 결혼하고 타카다 씨를 낳은 탓에 그녀에게 애초에 선택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난 그 순간부터 그녀는 그 무엇도 소유하지 않아야 했고 모두와 공유하며 함께 생활한다는 이념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책을 통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고했는데요. 일단 야마기시 모임은 어른과 어린이들이 따로 사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게 아예 마을 자체가 따로 분리되어 있어서 친부모를 보러 가는 것은 1년에 손에 꼽을 정도라고 하네요. 그리고 만약 시간을 보내더라도 하룻밤 자고 오는 게 다였고요. 어린 마음에 부모님과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어서 울고 떼를 써보기도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항상 강제로 버스에 태워져서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죠. 그렇다고 어린이 마을에 어른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에는 관리하는 돌봄교사가 배정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이 부모 역할을 대신 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이들은 아이들이 야마기 시 모임의 원칙에 맞게끔 행동하도록 체근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었죠. 만약 규칙을 잘 따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폭언과 체벌을 일삼았다고 합니다. 타카다시가 정리한 마을 어린이들의 하루 일과는 이렇습니다. 새벽 5시 반에 기상을 해서 간단하게 씻고 새벽 6시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아직 어린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일은 송아지를 돌보거나 닭장에서 달걀을 꺼내오는 것, 아니면 화장실 청소를 하는 이 비교적 간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른 새벽부터 하기에는 고된 일임은 분명했죠. 게다가 야마기시 모임은 아침 식사를 하지 않고 점심과 저녁만 먹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이들이 배고픔을 참으며 일을 하다 보면 어느덧 오전 7시, 이 시간부터는 아침 미팅이 시작됩니다. 미팅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사상 통제와 세뇌를 위한 모임이었다고 해요. 이때 돌봄교사들은 아이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억제하고 마을 운영과 노동에 충성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약 30분간의 미팅이 끝나면 드디어 학교로 등교합니다.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학교까지가 의무 교육이에요. 그래서 다들 독립학교로 보내졌는데, 근데 여기서 가는 길도 문제였습니다. 마을 아이들끼리 걸어서 학교에 갔는데 그 거리가 무려 2.6km나 달했습니다. 아이들의 종종 걸음으로는 1시간이 지나야 겨우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일도 하고 교육도 받고 1시간 거리의 통학까지. 빈속에 이 모든 일을 다 한다면 어른인 저도 지칠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야마기시 모임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맥없이 조는 경우가 많았고, 속사정을 모르는 선생님들은 저 동네 애들은 태도가 좋지 않다며 손가락질을 하기 일쑤였죠. 이 마을의 어린이들이 유일하게 생기가 돌 때는 바로 점심시간입니다. 아이들은 순식간에 음식을 먹어치우고 몇 번이나 급식을 더 가져다가 먹었는데, 보다 못해 선생님들이 쟤네는 밥 먹으러 학교에 왔냐는 핀잔을 주기도 했죠. 하지만 이게 아이들의 그날 첫 식사라는 걸 생각하면 너무도 당연한 행동입니다. 그렇게 학교를 마치면 또다시 1시간의 하교길이 시작됩니다. 부활동 금지, 딴 길로 새기 금지, 친구 집에 방문하기 금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모든 일이 금지 사항이었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또 학교와 집을 오가는 사이에 너무 허기져서 길가에 난 풀을 그냥 뜯어먹기도 했다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집으로 돌아가면 바로 한숨 돌릴 틈도 없이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아이들은 오전에 했던 일을 반복하거나 아니면 저녁 식사를 준비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면 폭언을 듣거나 심지어는 맞기까지 했다는데요. 볼멘 소리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게 언제 트집 잡힐지 몰라서 다들 주눅 들어서 일을 하거나 긴장한 상태로 일을 해야만 했죠. 그렇게 노동이 끝나면 목욕 시간이 찾아옵니다. 근데 여기서도 아이들은 목욕조차 혼자 할 수 없어요. 15명 정도 들어가는 큰 목욕탕에서 다 같이 씻는 시간을 가집니다. 오후 6시가 되면 10명이서 한 테이블에 앉아서 저녁 식사를 하고, 오후 7시면 하루 있었던 일을 이 돌봄 교사들에게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죠. 그 후 숙제나 다음날 학교 갈 준비를 하고 나면 오후 9시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때 2명이서 한 이불을 덮고 자는 게 원칙이라고 하네요. 하루 일과를 보면 아이들은 단 한순간도 혼자서 시간을 보낼 수가 없죠. 함께 생활하며 서로가 서로의 감시원이 되고, 아직 초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님 없이 아침부터 밤까지 통제당하는 환경. 와, 정말 이 생각만 해도 너무나 답답합니다. 그나마 어린아이답게 어리광도 부리고 통제와 체벌에서 벗어나 편하게 쉴 수 있을 때는 부모님이 있는 곳에 방문할 때뿐입니다. 아이들의 부모님은 다른 마을에서 공동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차를 타고 한참이나 달려가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부모님이 있는 곳에 가더라도 가족들끼리 바로 단란하게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죠. 여기서도 마을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이 시간조차 너무도 달콤했죠. 자기 전에만 가족들끼리 시간이 허용되는데 야마기시 마을에서는 부부가 되면 한 방에서 생활하고 아이가 놀러 오면 그 방에 묵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록 열쇠도 잠글 수 없는 3평짜리 조그마한 단칸방이었지만 타카다 씨는 여전히 그 방에서 보냈던 시간을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꼽았습니다. 비록 다음 날에는 어김없이 버스에 태워져서 어린이 마을로 돌아가야 했지만요. 이렇게 폐쇄적인 마을 문화 때문에 타카다 씨는 성장하면 할수록 학교에서 적응하기 어려운 것도 당연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주변에 좋은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님과는 어려서부터 생이별을 했고 가까운 어른인 돌봄교사는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아주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타카다 씨는 지속적인 학대 환경 속에서 괴로움을 터놓고 말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힘든 마음을 안고 이 모임에서 운영하는 고등학교까지 진학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마을을 떠날 것을 결심합니다. 사실 그녀의 선택은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자란 아이들 대부분은 이미 폐쇄적인 집단 행동에 익숙해져 있고 세뇌를 당한 상태였기 때문이었죠. 그녀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이 마을은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생활 공간입니다. 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사회에 나오고 나서 그녀의 홀로서기는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19년간 무소유를 실천한 탓에 성인이 될 때까지 돈을 만져본 경험이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관념을 세우기가 너무도 어려웠고 그 외에도 국립공원에 난 식용풀을 보고 자기도 모르게 뜯어서 먹었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어린 시절 자신의 허기를 달래준 반가운 식물이었지만 일반 사회에서는 사실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타카다 씨는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버립니다. 마을에서 경험을 담은 만화 에세이를 출간한 것인데요. 그 결과는 너무도 성공적이었습니다. 3권이 연달아서 히트를 쳤고 또한 마을을 탈출한 뒤 사회 적응을 위해 고군분투한 이야기를 담은 작품도 호평을 받게 되었죠. 지금은 어엿한 만화가로 이름을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타카다시처럼 이렇게 마을을 벗어나서 자리를 잡은 사람이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일본에서는 수많은 무소유 마을이 존재하고 그곳 사람들은 변함없이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마을에는 다른 사이비 종교처럼 교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강제로 누군가를 끌어들이거나 탈출을 막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든지 떠나고 싶으면 떠나도 되는 곳이라는 거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선택에 따라 남은 이들입니다. 오히려 외지인이 마을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의 철저한 검증 기간이 필요하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들의 생활 방식과 신념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이 마을은 좀 없어져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사회에서 피해를 입히지 않은 범위 내에서 나름 그들의 삶을 존중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타카다 씨처럼 태어난 순간부터 마을의 일원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경우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녀는 책을 통해 자신이 자라온 곳은 사이비 마을이라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저 부모의 선택이라고 이해하기에는 아이들에게는 너무도 가혹한 생활이었죠. 주어진 환경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인생을 개척해 나간 타카다 카야씨. 그녀의 삶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